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분양시장 전망치 올라간다는데 분양시장 어떤가요? 집값 상승, 미분양 해소 기대에 아파트 분양 전망치 한 달 새 7.4포인트 상승. 이것 괜히 이랬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인건비, 원자재가 가격 상승으로 분양 가격 오를 것으로 전망돼. 이번에 저희가 분양가 오르는 게 원자재비 안 올라가고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뭔 개소리냐 이딴 이야기를 하는데 댓글들이 막 이런 게 달리더라고요. 달러 환율 1250원에서 1400원 시대입니다. 같은 집을 짓더라도 코로나 전 대비 임금은 30%, 원자재비도 30%, 수입 물가도 30% 올랐습니다. 그럼 30% 올라야죠. 작년에만 서울 24% 올랐습니다. 코로나 전 대비라면은 20년 아니에요? 19년, 20년. 이때부터 20년 초에 코로나 터졌으니까 그럼 지금 4년이 지났는데 4년 동안 30%가 올랐으면 말을 안 한다. 이 영상 자체에 저희가 뭐 보여줬어요? 이런 거 다 반영해서 2023년에 0.3% 올랐다고 그랬어요. 원자재비. 그게 환율이 올라가서 더 힘들어졌다. 환율 올라간 건 이미 일상화가 됐고 그 부분 환율까지 반영돼가지고 국내의 원자재 건설 중간재 가격이 0.3% 올라갔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냐. 영상도 안 보고 떠드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야 하니까. 그리고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고 인구가 몰리는 것은 가격 하락이 멈추고 오르게 됩니다. 자, 서울에도 계속 미분양 나오고 있고 슬금슬금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고 악성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 전세 선호도가 낮아지니 월세로 돌린 가구가 꽤 됩니다. 전세 선호도가 낮아져서 월세로 돌린 가구가 꽤 되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나냐. 돈이 없으니까 월세로 못 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다 주워 들은 것만 주저리 짓거리고 있는데 딱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 한 게 나오죠. 뭐 가격 지금보다 뭐 배를 줘야 된다. 이거는 언론에서 부추기고 계속 부추기는 거지 실질적으로 작년에 환율 다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 게 건설사 중간재 가격이 올라간 가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철근 가격을 싸게 판다는데 왜 올라간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언론이 말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어떤 유튜버들이 막 저런 것들 가지고 막 부추기니까 그 말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기억해서 부추기는 머저리 아니면은 건설사 관계자의 가능성이 높다. 그냥 받아야 되니까. 근데 건설사들이 뭐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그래요? 그러기엔 너무 이러지 않았어요? 원자재 가격 막 올라가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부터 했다는데 코로나 때부터 3년간 벌어들이는 돈만 17조다. 몇 개 건설사에서? 도급순위 20위권. 모든 건설사가 아니고 상위 20개 건설사가 17조 벌었다는 소리예요. 작년 돼야지 저축은행 손실 났고 그랬던 거지 작년에 줄어들었던 거지 얼마나 많이 벌어 처먹었냐. 근데도 분양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원가 공개 안 하냐. 맨날 죽는다 하고 있는데 원가 공개 안 했는데도 그걸 다 믿고서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럼 물가 오르는 것도 탓하지 마요. 본인이 돈 여기저기서 야금야금 몰래 속여서 다 빼가도 다 정직하다고 믿고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분양 전망치 올라간다고 부추기는 이유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분양시장으로 몰리게 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되고 있는 것들 보면 어떤 것들이 많이 돼요? 보류지라고도 하고 혹은 뭐 회사 보유분 또는 취소 물량 이런 것들은 분양가 폭등하기 몇 년 전 거 뭐 과천 지정타라든가 아니면은 무리하게 띄우는 것들. 둔촌주공도 뭐 21억 몇 건씩 나왔다 하는데 보시면은 거기 옆 단지 분양할 때 미니 둔촌주공 분양할 때 21억 한 건 뜬 거 말고 그중에 20억 뜨고 있어요. 띄우기 맞대니까요. 그때도 막 이야기 하면서 우리 보고 음모론 척 이야기하는데 띄우기라니까요. 분양가 띄우기는 늘 있어요. 건설사들 그런 장난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저런 식으로 가격 계속 띄워놓으니까 17조나 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20개 건설사가. 17조면 얼마예요? 대략 20으로 나눠보면 8,500억씩 번 거예요. 3년 동안. 이거 연으로 나눠보면은 2,833억씩 번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요? 수분양자 돈에서 나오죠. 근데 지금 분양가 낮춰줘요? 분양지수가 막 올라가요? 왜 지금 분양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왜 지금 분양받아야 돼요? 부동산 PF 방안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금감원장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띄우는 쪽에 좀 가까운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정리를 하는 상황으로 나오는 거고 구조조정하면 분양가 14% 인하한다고 하죠. 근데 왜 지금 분양시장이 좋아져야 돼? 상식적으로. 지금 분양가가 매매가랑 역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싸게 주고 사요?
비싸게 주고 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차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닥 벌어지고 물 새고. 물론 무한이니까 그렇다. 그런 식으로 무한 주지 마시고 무한만 그랬냐? 보면은 벽이 휜다. 여긴 특별히 더 심각한 곳이에요. 벽이 휘기도 하고 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구슬이 굴러다니고 수직도 맞지 않고 빗물이 타고 흐르고 지하주차장에도 물이 떨어졌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워터파크랑 이제 구슬도 굴러다니는 이런 구슬치기 하기 좋은 아파트.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죠. 배불뚝이 현상으로 보여서 틀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방 쪽에서 서울만큼 부추겼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지방에서도 서울처럼 올라갔던 곳이 있었죠. 어디예요? 대대건. 대전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그냥 참패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면 분양 지수는 서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텐데 여기에 입주하자마자 3, 4억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다? 실화냐? 그래서 보초서고 있습니다. 바리케이트 치고 보초서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광양에서 LBP 500만원씩 받는다. 이런 단지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여기도 할인 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위치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공매로 넘어가서 싸게 나오고 있다. 분양 전망치가 올라가서 수분양자들이 늘어서 건설사는 개이득. 그리고 수분양자들은 개피 보는 거죠. 속지 마세요. 지금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분양가가 너무 비싼데도 불구하고 집값 더 올라갈 거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분양 전망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매매가 상승 때문에. 매매가 상승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원자 대비 때문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니까. 그럼 분양가 상승해도 왜 계속 분양이 돼요? 매매가가 상승할 거니까. 딱 그 느낌이죠. 여러분 저기 수학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학 어렵지 않아요. 미분이 뭐예요? 적분 거꾸로 한 거. 그럼 적분이 뭐예요? 미분 거꾸로 한 거. 그럼 미분이 뭐예요? 아, 적분 거꾸로 한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뭐라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근데 분양가가 왜 올라가야 되냐? 분양가가 올라간 가격에서 픽스를 하려고 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자꾸 그 가격에 픽스해서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것일 뿐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3, 4억 떨어진 가격에 나오는 거 보면 답 나오죠. 17조 버는 동안에 그 버는 돈을 반만 줄여가지고 하더라도 건설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고 분양가는 이렇게까지 치솟지 않을 수 있었다. 정부나 언론은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정부나 언론이 건설 마피아를 위해서 자꾸 보도를 해주고 있고 자꾸 살려주고 있는데 어차피 건설사들 많이 벌어 잡수셨고 안 망한다 냅둬도. 망하는 이유는요. 번 돈을 다 딴 데로 빼돌려서 그런 거지. 번 돈을 다 어디다가 딴 데다가 잘 쓰고서 이제 와서 지금 안 버리니까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는 망해서 삼성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 돈을 유지하려고 썼다면. 근데 안 쓰니까 워크아웃 하는 거고 이번에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무슨 이야기예요? 워크아웃 할 때 오너자산 안 쓰려고 그랬다가 채권단이 난리 쳐가지고 워크아웃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오너자산 썼죠. 많이 벌었던 거니까. 그리고 태형건설 지금 막 살아난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SOC 사업 계속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 도로 SOC 사업에 이어서 2822억 규모 춘천 하수 처리장 현대화 사업 정부 심의 통과했다. 이런 것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렇게 건설사들만 열심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 돈 빼다가. 막상 살려야 되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연체가 1조 돌파하고 있는데 자꾸 빚만 내주고 있죠. 경제 파탄나요 이러다. 속지 말아서 분양을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지금. 집값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냐. 분양가를 저렇게 올려놓으면은 유동성이 거기 다 처박혀가지고 돌질 않는데 돈이. 당연히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짓는 거는 제대로 지어요? 원자재비 올라가서 분양가 올린다 놓고서 원자재는 빼돌리고 있어요. 심리 부추기는 거에 속지 마세요. 지금 1분기 GDP가 뭘로 살아났다? 건설로 살아났다. 내수 수출 다 살아났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분기 경제 성장률 1.3% 나올 때 나머지 다 0%대 성장이었는데 건설만 2% 넘게 성장했다. 지금 건설업 죽어간다고 하고 있죠. PF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있죠. 근데 건설만 2.7% 살아났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벌어 잡수셨을까요? GDP 살리려고 살릴 수 있는 방안 지금 수출을 아무리 살아봤자 한계가 있는 거고 내수는 죽었으니까 지금 건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지표만 아름답게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표 아름답게 나오려면 사람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푸는 거다. 그럼 정책 대출로만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책 대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답이 다 나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